지금부터 그 장애인 소득 공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 공제는 이제 장애인에 해당되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공제가 된다고 했죠. 저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 의료비 공제가 연봉 3%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어머니가 암 환자다 58세인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료비가 이제 450만 원 지출됐다 해서 650만 원이 이제 소득공제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2010년도에는 한 107만 원 정도 한걸 받으시고 그 전에 이거 뭐 장애기간을 장애인증명 자정기간을 2005년도 2월달부터 2010년도 2월달까지 이렇게 기재가 되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이 됩니다. 한국납세연맹의 한국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 5년간은 지금 환급 받고, 올해는 또 2월달에 회사로부터 환급 받고 해서 실제적으로 의료비가 계속해서 많이 들었다 그러면은 한 600만 원 정도 환급이 된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팔, 다리가 부러지고 해서 장애인 복지부상의 장애인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굉장히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장애인 복지부상의 장애인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진료 등록증을 발급하는 건강보험상의 중증 환자가 있습니다. 중증 환자. 이거는 보통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굉장히 많이 돼요. 치료비 본인 부담률이 얼마 안 줍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가 여기 보면은 암, 중증 심장 질환으로 해서 수술 받은 사람, 그래서 희귀 난치병 질환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상의 중증 진료 등록증이 나옵니다. 즉 이런 사람의 개념도 있고 그래서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것에서 이거를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분당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사 중증진료 등록증이 있으면 무인 발급기에서 자동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암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풍치매, 만성신부증점, 파킨슨병, 뇌출혈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된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세법에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세법에는 단지 나와 있는 것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는 표현을 쓰죠. 아주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판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의사분들이 세법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안 떼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납세연맹에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떼준다고 해서 의사에게 불이익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리면은 치료비도 많이 들고 해서 가족들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장애인 증명서를 좀 발급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애매한 경우 예를 들면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된다고 했죠. 그리고 부모님의 연봉, 즉 우리가 부양가족의 연봉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야만이 장애인 공제를 된다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려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자매가 이제 공제 가능한데,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이에는 관계없다 그랬죠.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의 개념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직급별로 다양하죠. 예.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형제자매 중에서 암에 걸리거나 예를 들면은 아주 심한 중증 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본인 앞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은 재테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우리가 직급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면은 소급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실무적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장애인 증명서에 보면 장애 예상 기간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비연구로 체크했다 그러면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기재가 되면은 2005년 기속부터 2010년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10년은 올해 회사에서 받으면 되고 2005년부터 2009년은 납세연명을 통해서 받으면 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구인 경우 연구 체크하시고 병의 진단일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진단일을 2005년도부터 적으시면 2005년도부터 부양가족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한 번 받은 걸로 계속해서 장애인 소득공제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로 체크하는 경우는 꼭 병의 최초 이렇게 병 확진일이라고 합니다. 확진일을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달로 적으시면은 2007년 기속부터 소급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환자가 생존할 때나 환자가 사망 시 병원에서 이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때 준비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병원에 전화해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의사분들이 장애인 증명서를 잘 안 떼주는 경우에는 납세연명에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협조 공문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사분들에게 세법 내용을 설명을 하고 가능한 좀 떼주시라 이런 이제 협조 공문을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공문을 출력해서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세법상 우리가 장애인에 해당되냐를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법상 이제 이렇게 그동안 대부분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에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실무적으로 발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장애인 증명서 없이 장애인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우에는 뭐 받으시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몇 년 전에는 국세청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정말로 확실하게 이렇게 장애인에 해당되는 중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소득공제가 해주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유권 해석을 변경해서 좀 안 되는 거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장애인 증명서가 없지만은 노인 장애 요양처럼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아주 그동이 불편하고 중증 환자로서 다른 법에 의해서 인정한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 없이도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이면은 소득공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